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제 6일 남았습니다.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 구청장, 지방의원까지 한꺼번에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후보들의 자질이나 공약을 살피는 건 물론 어느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조차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대담 연설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청장 선거에 나온 2명의 후보를 초청해 60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후보들이 북구 지역 현안에 어떤 생각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북구청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자리 배치는 미리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구본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4번 구본항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배광식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결정한 데 따라서 기조 연설에 이어서 공약 발표, 그리고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마무리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을 잘 지켜서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인신 공격성 비방도 자제해 주실 것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는데요. 시간은 각 후보에게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항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이민왜란 때 의병 활동을 위해 어성군 가읍면 순우리에 사셨던 저희 입향교 할아버지께서 대구 무태에 터를 잡으신 이후로 14대째 북구에 살고 있는 북구 토박이 구본항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4번째 구청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도청 후적지에 당연히 와야 될 대구시청이 달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청 별관 주민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고 개발에 대한 욕구가 꺾이고 상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반드시 다시 개발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사업 문제 저희 뚝심과 추진력으로 주민들의 뜻을 받아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광식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국민 여러분, 2년 넘게 지속되어온 코로나 위기에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는 엔데믹 상황이지만 수해가 지나간 자리처럼 서민 경제와 우리의 일상 회복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선택의 시간이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선출된 자치경제의 전문 일꾼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여러분의 일상 회복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북구청 후보 배광식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조 연설에 이어서 이제 공약을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배광식 후보부터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가족 문화가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 세대별 생애 주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통합 가족 센터를 설치하고 또 영유아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과 실내 놀이터 그리고 가족의 여가를 위한 가족 캠핑장 건설 그리고 실버 세대들을 위한 파쿠골프장과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세대별 맞춤 인프라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의 경제 기반을 강화할 도심융합 특구입니다. 도심융합 특구는 지난 정부에서 지정된 그 고밀도 핵심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조기에 완성함으로써 4차 산업시대에 대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북구로 거듭나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었던 도청터 주변 상업동 일원을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간북 지역에도 대불 스포츠센터와 같은 실내형 공공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금호강 주변에 있는 수변자원에 다양한 여고와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본왕 후보 공약 말씀해 주시죠. 예, 모두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청 후적지에 당연히 와야 될 시청이 아니라는 대응으로 달서구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우리 북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별관 주변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꺾이면서 주민들의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청 별관의 시와 문화복합단지를 추진하여 개발 욕구를 다시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권도 다시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폴리스와 하중도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도심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사수 지역은 학생들이 초, 중고를 졸업하고 나면은 주민들이 이사를 가버립니다.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버스 노선 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연동 이슬람 사업 문제 시원하게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또 이해 당사자와 함께 만나서 모든 숙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약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현실성이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한 후보께서 다른 후보에게 30초간 질문을 하고요. 1분간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30초 보충 질문, 1분 보충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왕 후보께서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배환 후보님, 도심융합 특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대도시의 도심 인재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복지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도심융합 특구인데, 도심융합 특구가 되면은 광역시의 특구를 조성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인구나 기업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 예, 질문은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답변 들으시겠습니다. 예, 도심융합 특구는 도시의 주거와 산업, 문화, 예술의 집적된 고밀도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산업 등 플랫폼 기업을 한 500개 정도 유치를 해서 청년 일자리를 한 6,000개, 총 일자리 한 10,000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거기다가 문화 쪽에 예술 허브로 만드는 공약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되게 되면은 도심융합 특구와 경북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삼성 상교 캠퍼스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지역이 앞으로 대구를 먹여 살리는 앵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구본왕 후보 보충 질문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끝났습니다만은 도심융합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주변 지역의 세트를 유발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본왕 후보님께 답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북도청이 한 3, 40년 있었는데 주변 지역에 발전이 됐습니까? 행정기관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는
경제선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는 행정기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지만 이제 민주화 시대입니다. 이제 발전의 동력은 민간 부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청이 유치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좋아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활동 공간으로 도청도 부족되는 이제 행정기관의 활동 공간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 활동 공간이 돼야 그 지역의 인근의 개발도 활성화되고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구본항 후보님께서는 도시개발미국 특구를 반대하고 행정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 같은데 이건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제 순서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그 질문을 백왕식 후보께서 구본항 후보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시청을 유치하는 것을 대구시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심융합특구라는 전국에 딱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와 전라도, 광주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러함으로 해서 4차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지역 발전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융합특구를 유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심융합특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도심융합특구라 하면 경북대, 도청, 삼성 상조 캠퍼스 거기들을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도청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쉽게 뺏기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도심융합특구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청 주변을 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도심융합특구를 하게 되면은 주변의 빨대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또 갈등이 해소될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관공서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화복합단지, 도심융합특구와 같은 그런 부분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와 부장님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청 안에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 용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외곽에 있는 상해동 일원을 도시기반을 어떻게 놓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용역이 두 개가 합쳐져서 도심융합특구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해동 일원은 지금의 도청에 있어서 오히려 규제된 부분이 다 해소되고 새로운 발전의 동인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관련돼서 후보 답변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청 후적지에 시정을 옮기려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도심융합특구로 대구시와 우리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지금 와서는 도심융합특구를 또 찬성을 하고 시청 유치를 예를 들어 찬성을 안 하는 그런 말에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간 균형 발전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도심융합특구를 하면은 서구나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거기에 또 일자리가 뺏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은 또 불균형하게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네, 지금 답변 시간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네, 후보님.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주도권 토론 시간 활용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공통 질문 드린 뒤에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엑스코선 추진 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네 번째 도시철도 노선이 될 엑스코선이 2020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엑스코선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이 도시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북구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당선될 경우 엑스코선 추진 과정에서 북구 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답변은 백왕식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엑스코선은 지역 주민들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이 결실을 맺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엑스코선을 추진하면서 점검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세부 설계 과정에서 세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역사를 어떻게 설치하면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엑스코어와 연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공사 기간 중에 분명히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도 찾아내서 주민 불편은 줄이고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경북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발전 방안도 엑스코어선이 연결됨에 따라서 발전 방안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본왕 후보 엑스코선 추진과제 답변. 엑스코선이 수성 금융농장을 출발하여 대구공고, 경대 서문, 경대 북문, 복현 노를 거쳐서 가는 것은 이것을 경대 북문에서 대도시장을 거쳐 실내체육관과 대구시청 별관, 경대 서문, 대구공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대구시에 강력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변경을 통하여 우리 도청 후적지, 지금은 시청 별관이 있습니다. 시청 별관과 그 주변 지역과 그리고 겨울 스포츠인 우리 하고 있는 우리 대구 실내체육관을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상권을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을 꼭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을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토론이니만큼 이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에게 5분씩 드리고요. 먼저 구본왕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배광식 후보님,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반이나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무슬림과 대연동 주민과의 갈등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북구청이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시민단체가 합류하면서 법원의 공사 결정에도 공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런 것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마을 한복판에 이런 다중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선 이슬람 사업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한 해에 처리하는 그 건축허가 건수가 한 몇백 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축허가 건이 전부 다 과장한테 전부 다 전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업 문제도 제가 그 건축 허가가 나고 난 이후에 사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듣고 난 이후에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이제 구본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민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시설, 이슬람 사람뿐만 아니고 어떤 종교시설도 그 지역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땅을 이슬람 건축주한테 우리 구에서 사드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슬람 건축주들은 제3의 부지를 좀 물색하라는 중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해도 됩니까?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이슬람 학생들이 150명, 160명이 주로 뭐 유학생들입니다. 그 제3부지라 하지만은 학교 대연동 학교 주변에 있는 그 부지가 보면 그 하루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5번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업하고 와서 기도하고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연동 주변 일대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3부지, 마땅한 부지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민해 볼 부분이 있고요. 허가 건수가 몇백 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장 위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사실 갈등의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장이 하는 것도 뭐 위임 건수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갈등 조치가 다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갈등.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있고 주민들의 삶의 우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도 쉽게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 뭐 안일한 행정 대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한 집을 이슬람 신도들이 한 집을 사들여서 거기서 계속 뭐 종교활동을 하고 이런데도 이제 옆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불평이나 불만을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이 없고 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생각 없이 이제 괜찮게 하면서 과장이 정렬 처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 없이 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문제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진정이 들어서 현장 직접 갔습니다. 현장 직접 가서 전부 일일이 다 살펴보고 그날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를 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가더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람을 배척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에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 부분은 주민의 편에서 중재하고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나 북구청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치더라도 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합류해가지고 법원의 공사 결정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백왕식 후보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만은 어쨌든 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주민들이 지금 구청에 대한 행정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갈등 분쟁 조정위원회가 구청에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갈등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지금 3차 거적 회의를 했습니다. 예. 네, 후보님 그 구분화 후보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됐고요. 이번엔 그 백왕식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존경하는 우리 구본환 후보님, 지금까지 선거에 많이 출마를 하셨는데 또 많은 그 출마 경험을 대표 경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9번 정도 출마를 하셨는데 같은 정당으로 출마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거의 무소속으로 또 출마하시고 이래 하셨습니다. 이래 무소속 출마하고 하시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전문하는 쪽으로 해서 구청장만 3번째 출마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이 모든 선거에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후보님께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명예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거에 출마를 많이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1985년 2.12 총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뭔가 이 지역의 민주화를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반대 당연하게 했습니다. 시대의 정신에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9번 정도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9번 출마를 하는 과정에 95년대 시의원, 구의원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당연하게 또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시의원 도전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지배하고 끈기 있게 또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꼭 성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또 있다는 그런 부분을 또 제가 또 보여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출마한 제가 예, 후보님 알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지금 우리 국가가 선거 공영제를 운영하시는 아시죠? 선거에 대한 경비를 국민의 세금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 중에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후보님의 현수막에 당선 인사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하는 것은 정부 공개적 하는 이유가 이제 정책과 지역 발전의 비전을 내서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개인의 어떤 욕망
욕구를 충족시키는 표현하는 것은 선거의 명분을 퇴색시키고 또 선거를 희화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현수막에 자기 공약도 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배강식 북구청장은 대한민국 최고 북구 전문가라고 이래서 나왔습니다. 과연 그 주민들께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당장 이슬람 사업 문제, 도전 후적지 이전 문제, 당장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안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선 인사 한번 시켜주십시오. 당연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당선되고 싶은 마음에서 당선 인사 한번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제가 된다면 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도청 후적지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전화위복이 더 잘 돼야 됩니다. 도청 후적지에 시청으로마다 대한민국에 특허 오는 게 북구 발전에 대구 발전에 지금 도움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주민들도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후보님의 요즘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SNS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도 검색해 보면은 후보님의 그 소개해 보면은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부터 명확히 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요구해야지 자기 정체성을 그래 놔두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거기간에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사람은 자기 정체성부터 정치인 소속이는 어떻다, 내 신념이 뭐라 하는 그걸 보여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보수 정당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청 후속지 하지만 그 주민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매우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토론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그 뒤에 나올 공통 질문에 이제 관련 질문도 있고요. 또 주도권 토론 시간이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구도시민 갑지역과 칠곡 신도시민 을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거 여건 그리고 문화시설 등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구청장이 된다면 북구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배광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북구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선 강북 지역인 칠곡은 풍부한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거기다가 도시철도 3호선이 연결됨에 따라서 경영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고 또 신공항이 군위에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강남 지역에는 우선 S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도청터에 도시미국 특구가 되고 나면은 도청터와 경북대학교 삼성 창조 캠퍼스를 연결하는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 디지파크가 연결해서 문화 최고의 어떤 벨트를 만들면은 도심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후보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배강식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호강 중심으로 강남 감기가 관리가 있습니다. 칠곡 지역은 대체적으로 배드타운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54도는 이전을 통해서 칠곡 경대병원과 연계한 교육으로 병원 R&D 및 주거 상업이 어우러진 메디컬 컴플렉스로 개발하여 IT 산업, 소프트 기업을 유치해서 외곽으로 주민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 북구에서 일과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을 통하여 배드타운 개념을 없애고 강남 쪽은 유통단지 쪽에 그 북서쪽 공장지대를 용도 변경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완충 지도를 현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격 대연 지역을 문화복합단지,
아까도 뭐 여러분 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만 도심융합 특구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이 지역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언급됐던 그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과 건축 주간 갈등이 1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주민과 건축주의 깊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그도 뭐 5분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 갈등이 1년 반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서로 간의 불신이 너무 큽니다.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최소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과장이 아까 정결권이 있다 그랬습니다만은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당연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종교장소를 주택단지 안에 지으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어준 구청이 더 큰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 허가라는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로 뛰는 구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광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허가권자로서의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갈등 논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좀 부족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이슬람 신도들도 한국 국적이 있지만은 피해 주민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구청장으로서 자국민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한복판에 집 2채 정도를 드러내서 이슬람 사원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어떤 종교가 들어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허가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옮기라고 그 땅은 부지 우리 구청에 사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와 방식은 앞선 주도권 토론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고요. 이번에는 배광식 후보에게 먼저 5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본왕 후보께서 이제 7호 지역 발전 방안으로 54단 이전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4단 이전하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우리 일자리 생기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본왕 후보님께서는 54단 해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전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사안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배광식 후보께서도 지금 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중장기 발전 기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들어가 있는데 그 제가 드린 것은 54단 이전에 가장 큰 관건이 뭔지, 두 번째는 54단 해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해난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냐고 그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도시가 지금 자꾸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자꾸 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군위로 54년은 군위에서는 뭐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찬성한다는 쪽이 좀 있다 하네요. 그래서 뭐 그거는 또 우리가 또 주민들 생각을 또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이 되면은 이 지역에 당연하게 도시가 팽창되는 과정에 발만 차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왕 후보님께서는 8년 전에도 54단 이전을 공약을 냈습니다. 내는 거기에 가장 관건은 경제성입니다. 어떻게 이전합니까? 기부대 양해방송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창원에 있는 38사단이 기부대 양해방송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전 후적지가 경제성이 있으려 하니까 전부 아파트 단지만 들었습니다. 그 54단 이전 문제는 이런 경제성이 가장 관건이며 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지산 해나에 대해서 후보나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오지산에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90만 평쯤 되는 거 아시죠? 90만 평 되는데 그중에 당연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10만 평입니다. 자연녹지 10만 평이고 나머지 80만 평은요.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관련 법에 환경등급이 1, 2, 3, 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 2등급은 해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4등급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54단 나머지 그린벨트 80만 평 중에 개발이 가능한 3, 4등급은 사격장이나 요격장 같은 산속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면적이 한 20만 평 됩니다. 그래서 총 개발 가능, 당연 개발 가능한 면적은 30만 평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린벨트가 환경등급 2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부 다 미리미리 살피고 세세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소떡공으로 잘하듯이 국민들한테 그냥 장밋빛 희망만 주는 이런 구호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지금 항상 이야기되는 2군 사령부나 5군 지사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2군 사령부나 5군 지사는 골프장이나 각종 시설이 더하기 때문에 같은 그린벨트지만은 그 환경등급이 3, 4등급이기 때문에 옮겨가면 당장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단 문제는 좀 더 법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법적 조정이 거쳐야 되고 그 안에 내밀한 사항을 좀 알고 접근해야지 정치적 구호로 해서는 소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50선 이전 문제를 추진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군 문제를 안보와 국방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저기입니다. 6.25 참전 용사예요. 우리 형제들 다 군에 갔다 고 제 군에 갔다 고 제 아들 군에 갔다 왔고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만큼 더 확실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후보님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육군 예. 중위 출신입니다. 국방이나 안보를 좀 등한시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구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준비를 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치밀한 계획 없이 선거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장밋빛 힘만 주고 선거 끝나면 또 끝나버리고 제 답변 이런 좀 식으로 하면 해서는 되십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 이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영어놓고는 지금 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 사대는 치밀한 준비를 하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지 아니 말라는 그래 정치적 이용한 사람 누가 있으면 국방 문제를 네, 배강직 후보의 시간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구본왕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니까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주도권 아까 예, 지금 다시 주도권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영화직 후보님 그럼 54단 방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54단부터 해서 제가 좀 뭔가 획기적인 발전적인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좀 연구해봅시다. 저의 행정 노하우를 뭐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마치 뭐 중종의 발전에 이어놓고는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안보 문제, 국방 문제 10만 평이라도 도시가 넓어지면 안 좋습니까? 우리 국가가 넓어지면은 일자리 생기고 그래 거기 50상 이전되고 난 뒤에 경북대 병원과 연계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은요. 저도 모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50살 이전에 대해서 앵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 생기면은 우리 북한 국민들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과연 50살 이전 추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고 이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런 데 대해서 매미한 검토 없이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그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또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정책과 해소 방안도 찾아내고 이래야 손발을 맞춰가 가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뜻 알겠는데요. 포퓰리즘이다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안 써서 좀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선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북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제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구청에서도 이렇게 뭐 정력의 발전기가 이어없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건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실한 뭐 대안 제시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그래 잘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도심융합 특구를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심융합 특구를 하게 되면은 물론 북구에 살기 좋은 북구에서 사람이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하면은 타 지역에서 또 오게 됩니다. 그럼 타 지역이 또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뭐 해야 되는데 같이 동반선정해야 가야 되는데 서구든 동구든 어디든 우리 북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이런 부분을 그 우리 백성님께서는 우리 북구만 잘 살면 된다. 경제원칙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같이 잘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앵커 기업이 한 지역 집중하게 되면은 클러스터가 돼가 옆으로 그게 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 삼성전자 구매 공장이 휘성 공장이 베트남에 옮겨갔잖아요. 옮겨갔는데 거기 베트남 공장에 취업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15만 명에서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베트남에 옮겨가면서 관련 기업이 같이 해법은 하청 기업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걸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가 40만 명입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 북구에 도심융합 특구가 잘 조성이 돼서 진짜 앵커 기업이 거기 안주를 한다면은 관련되는 기업 지원기관, 금융기관이 옆으로 클러스터처럼 포도송이처럼 붙기 때문에 우리 대구 전체가 발전한 거지 우리 북구만 발전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북구가 앵커가 돼서 다른 지역의 발전도 견인해 가기 때문에 대구 수준이 전체가 높아진 거지 우리 북구만 높아지고 우리 북구가 높아진 대신에 다른 서구나 중구나 동구나 이런데 빨대 효과를 당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엑스코선 문제 말입니다. 엑스코선을 제가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랬는데 혹시 우리 그 백왕식 후보님께서는 노선 변경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선 변경은 올라서 동대구 거쳐서 파티마 거쳐서 대연동으로 계문대 서문, 계문대 부문, 복견 오거리, 유당단지 있는 그 에스코 옆으로 해서 금호워터폴리스로 가는 걸로 기본 계획은 돼 있는데 앞으로 설계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한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님.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관련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의 옛 경북도청 이전 부지를 문화예술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이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옛 경북도청 이전터의 바람직한 개발 방안은 무엇이고 오페라 하우스 등 북구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도청 이전터 문제는 제가 시의원 시절에 대구에서 최초로 도청이 안동 예천에 옮기게 되면은 그 자리에 시청이 와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조현영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욕구가 기대하고 있던 우리 지역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에 빠져 있고 상실함에 젖어 있고 그 상권은 부활이 된다. 그 걱정을 해서 사람들이 주민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거기에 젊은 인구가 별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뭐 도심융합 특구를 하든 뭐 문화복합 단지를 조성을 하든 이렇게 하든 간에 무조건 그 지역은 살려야 된다. 지금 그거 뭐 전부 거기다가 주택이에요.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추진을 하고 엑스코선과 노선 변경을 통해서 도청, 대구 시청 별관이죠. 대구 체육관을 무리령해서 계획 발전을 시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왕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경북도청 후적의 문제는 제가 2014년도
민선 6기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도청 자리에는 시청이 와서는 안 된다.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는 안 된다. 시청 그 이상의 경제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야 된다고 그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이후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시청을 유치하자 그래서 유치 활동을 해서 유치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구청에서 전국에 2군데 지정한 중에 한 군데 도시명합특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명합특구의 반 정도는 앵커 기업이 4사 산업에 들어가고 반 정도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대구를 먹이 살리고 대구를 이끌어갈 중심이 될 겁니다. 네,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3 산업단지 재생 사업 관련인데요. 대구 북구의 제3산업단지는 이 안경 관련 업체 그리고 기계 금속 가공업체가 밀집한 지역 뿌리 산업의 근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 산단으로 전락한 제3산업단지에 대한 재생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향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제3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강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3산업단지는 개발연대에 대구를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근대화에도 기여했던 그런 공단입니다. 그렇지만 도심공단으로서 60년대 말에 조성되다 보니까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재생사업은 우선 산업 인프라를 강화를 해서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선 동로와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공단 내에 그 도로를 기간도로를 좀 넓히고 녹지 시설도 만들고 또 근로자들 기반 시설도 하고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들어가는 쪽으로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두 번째 안경산업이 우리 북구에 전국에 한 52% 정도가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안경산업 경쟁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디자인을 지원하고 안경도 이제 패션입니다.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본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도시형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도로 확장,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명 상공가입니다만은 낙후된 환경 불친화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부터 지주들과 협의해서 로봇 산업, 안경 산업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로봇 산업 공이 없는 사업, 꿀떡 없는 사업, 친환경 산업 지도로 장기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 진흥원과 일부 부분 공약이 있습니다만 전지 조성이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안경 산업과 로봇 산업으로 조성하는데 시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순식간에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인데요.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토론회 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부족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기조연설 반대로 배강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지역 사회 선거가 직결된 지방선거에서 선택과 참여 의미를 소중한 가치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결정된 앞으로의 4년은 우리 북구가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여가는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팔거천과 동화천이 수만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고암성과 연안마을에서는 전통 문화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주민들과 동료 공직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저의 경험과 역량을 주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인가 저 배광식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다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본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만은 부당 공천에 한가하여 주민에게 직접
심판받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비굴하게 살지 않았고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사람을 배신하며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지적도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마는 선거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정치를 지금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구청장은 지역을 돌면서 구정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 발로 뛰는 현장 행정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도는 저의 모습을 지역 주민들께서는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번에는 저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6월 1일 투표일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 유튜브 대구 MBC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밤 11시부터는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대담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 시작 전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